두 번째 시간 속력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역시 속력 문제도 세 문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훨씬 더 많아요. 많이 연습해볼수록 좋으니까요. 더 많이 연습해보시되 일단 식 세우는 연습을 조금만 같이 해보자는 거죠. 문장 하나에 식 하나일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산 정상까지 A, B 두 코스가 있대요. A 코스로 시속 2km로 그 다음에 B 코스로 시속 4km로 오르고 내리고 했대요. 그랬더니 모두 3시간 30분 걸렸다. 시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A, B 코스 거리의 합이 10km다. 여기서 두 번째,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A 코스로 갈 때의 거리를 X라고 하고 B 코스로 갈 때의 거리를 내가 Y라고 하면 두 번째 식이 쉬워 보이니까 그걸 먼저 할까요? 거리의 합이 10km니까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식이 하나 있죠. 그리고 아까 시간이 3시간 30분 걸렸대요. 시간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치? 속력분의 거리, 간 거리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시속, A 코스로 갈 때는 시속 2km로 X를 가는 거죠. 2분의 X. 시속 2km로 X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시속 4km로 Y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을 둘을 더했더니 3시간 30분이에요. 그쵸? 시속이니까 3시간 30분 다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3과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7로 바꾸면 되겠네요. 두 개의 식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리의 차. 그러면 누가 큰지 모르겠으니까 x 빼기 y의 절대값 이렇게 써봅시다. 한번 구해볼까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y는 14일 테니까 그냥 빼버릴까요? 뺐더니 x는 4가 나오네요. 그러면 x가 4면 y가 6일 테니까 두 거리 a, b 코스 거리의 차는 6 빼기 4 해서 2km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려웠나요? 그쵸? 할만해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수 둘레 문제. 여기선 저수지로 나왔거든요. 이런 류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한번 기억을 해보죠. 둘레 길이가 1.5km인 저수지가 있어요. 형과 동생이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같은 방향에서 가면 15분 후에 처음 만나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3분 후에 처음 만나요.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했을 때 각자의 속력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5km의 저수지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처음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이동한 시간은 둘 다 3분 3분 같죠? 3분 동안 간 거리, 3분 동안 간 거리의 합이 그치 호수 둘레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15분 후를 갔다는 거는 한 아이가 어때야지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만나게 될까요? 처음에 여기서 동시에 준비 땅 해서 갔어.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같이 한번 만났죠? 그리고 나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한 아이가 빠를 테니까 쭉 치고 나가잖아요. 다시 처음 만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추월할 때예요. 처음 추월할 때 우리가 한 번 만나게 되고 두 번 추월할 때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월했다. 빨리 가는 형이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추월하게 되겠지? 그럼 형이 간 거리에서 동생이 간 거리 이만큼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수 둘레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빨리 간 거리,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리게 간 애가 간 거리를 뺐을 때가 호수 둘레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둘이 간 거리의 합이 호수 둘레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났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두 번째 추월할 때 만났다는 거잖아요. 둘이 가는 거리의 차가 2바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세우실 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그런 말들이 추가되니까요. 여기서는 우리 이대로 일단 식을 쓰시면 형의 속력을 X라고 놓고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할 때 형이 더 빠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형이 더 빠르다고 했죠? 15분 동안 간 거리의 차가 호수 둘레다. 그럼 1.5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분으로 15분, 분속으로 쓰고 있으니까 1.5km를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1500. 그 다음에 3분 동안 간 거리는 합을 해야 되죠? 3분 동안 간 거리의 합이 1500. 간 거리의 합이 1500. 간 거리의 차가 1500.
계속 그 거리식을 여러분이 쓰셔서 호수 둘레 문제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 x, y 각자의 속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5로 나눌까요? 아니, x 이거 15로 나누고 3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x 빼기 y는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50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하면 2x는 600이니까 x가 300 나오네. 그러면 형의 속력은 얼마예요? 형의 속력은 1분에 300m 가는 속력이에요. 분속 300m. 그럼 동생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500이 나와야 되니까 200m per minute. 1분에 200m 가는 속력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호수둘레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반대 방향이면 간거리의 합이 호수둘레. 같은 방향이면 간거리의 차가 호수둘레.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배 문제예요.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오를 때 5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3시간이 걸린대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래요. 강물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그 문제에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30km를 가는데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 시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치? 배가 내려올 때는 강물이 속력을 어떻게 해요? 배의 속력을 가속시켜주죠?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이 배의 속력을 다운시켜요. 자, 그거를 우리가 식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식을 쓰실 때는 거리식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5시간 동안 간 거리도 5시간 동안 간 거리도 30, 3시간 동안 간 거리도 30.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계속 이 식을 쓸 거예요. 5시간 동안 간 거리도 30, 3시간 동안 간 거리도 30. 근데 3시간,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치, 둘의 속력이 합해졌기 때문이랬잖아요. 그럼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물의 속력을 y라고 한다면 배 중심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배에 대해서 강물의 속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빨라진 거죠. 여기서는 배에 대해서 강물이 속력을 떨어뜨렸어요. 감속을 시켰어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거 양변 일단 나눠볼까요? 5로 나누면 x 빼기 y는 6이 되겠고, 얘는 x 더하기 y는 10이 되겠네. y를 소거시켜야겠죠? 둘을 더하면 2x는 16이니까 x는 8. 그러니까 배의 속력은 시속 8km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계속 이틀로 여러분이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틀로 식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속력을 쓰실 때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기억하시고 다음에 농도 문제 조금만 더 해보고 우리 연립방정 활용 마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